예, 5학년 어린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5학년에는 경쟁활동을 필드형 경쟁활동을 합니다. 필드형 경쟁활동 대표적으로 야구가 있는데요. 선생님이 오늘은 발야구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발야구 4학년 때 해본 어린이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안 해봤을 거예요. 그래서 경기장이나 규칙, 그리고 잘하는 방법이 좀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해본 친구들은 잘 알겠지만요. 예, 선생님은 안 해본 친구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경기장 구조부터 좀 설명할게요. 자, 여기가 1루입니다. 1루, 여기가 1루, 여기가 2루, 그리고 여기가 3루예요. 그리고 여기는 홈이라고 합니다. 홈, 영어로 HOME 맞아요. 홈, 집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투수석입니다. 투수석. 자, 이렇게 1루, 2루, 3루 홈을 이으면 이렇게 선이 연결이 되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요렇게 연결이 되면 이제 마른 모가 그려지는데 요 안쪽 부분을 뭐라고 하느냐? 요 안쪽 부분을 예, 내야라고 합니다. 내야. 안 내자, 들판 야자예요. 안쪽 들판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바깥쪽 있죠. 여기. 잠깐 색깔을 좀 바꿔볼게요. 예, 요 부분, 요 부분을 요 부분을 외야라고 합니다. 외야. 이 외자는 바깥 외자죠. 그러니까 바깥 들판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홈부터 여기 쭉 1루선 지나서 여기 쭉 선이 있죠. 선이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이 노란 선으로 긋고 있는데요. 이 선이 파울라인이에요. 파울라인, 파울선, 파울라인 또는 파울선이라고 합니다. 이 파울 규칙은 나중에 설명할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선생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여기가 대기구역, 다음 타자 대기구역입니다. 대기구역. 자, 이렇게 배구 경기장 구조는 이렇습니다. 자, 그러면 공격과 수비팀이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설명할게요. 자, 이쪽에 이제 공격팀이 이렇게 차례를 지켜서 선생님은 보통 연암 다시 한번요. 여기 이제 다 지금 여학생으로 보일 텐데요. 연암 이렇게 골고루 섞어서 공격팀을 안 쳐요. 스탠드가 있으면 안 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이렇게 연암 순으로 안 치고요. 1번 타자, 첫 타자가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 타자는 여기 와서 이렇게 대기구역에서 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2번 타자가 이제 이쪽으로 오면 그 다음 타자, 3번 타자가 이제 오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예를 들어서 아웃이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1루, 2루, 3루 한 바퀴 돌아서 왔을 때 여기 와서 채우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 자리로 가서 또 앉거나 서면 돼요. 원래 자기 자리로 가서 앉거나 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수비수들 한번 볼까요? 자, 여기가 투수예요. 공을 굴려주는 투수. 그 다음에 여기는 1루수. 그 다음에 여기 2루수. 2루 수비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가 3루수. 3루 수비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외야라고 했죠? 요 외야에 있는 사람을 외야수라고 하는데 특히 요 3명. 여기는 좌익수라고 하기도 합니다. 왼쪽에 있다. 네, 방금 번개가 쳤어요. 좌익수라고 하는데 외야수라고 그냥 이해하면 됩니다. 바깥에 있다. 외야수. 그 다음에 이 어린이도 외야수인데 우측에 있어서 우익수라고 합니다. 오른쪽 날개 수비란 뜻이에요. 이거는 왼쪽 날개 수비. 자, 이
어린이도 외야수인데요. 요거는 중견수라고도 합니다. 중견수. 자, 그 다음에 요 어린이 뭘까요? 이 야구에서는 유격수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렇게 자세히 알 필요 없고, 내야에 있죠? 내야에 있으니까 내야수라고 합시다. 내야수. 여기도 내야수예요. 여기도 내야수예요. 내야수. 안쪽 들판에 있는 수비 내야수.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자, 수비수들끼리 서로 가까이 있을까요? 떨어져 있을까요? 그렇죠. 떨어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예를 들어 이 어린이가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 이 두 명은 마치 한 명 효과와 같은 거예요. 두 명이 두 명 효과를 내야 되는데 같이 붙어 있으면 한 명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붙어 있으면 안 되고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사이에, 이렇게 여기 보면은 사이사이에 공이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잖아요. 이 타자가 찬 공이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고 이렇게 굴러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 수비가 이렇게 겹치면 안 돼요. 그러면은 요렇게 굴러가면 못 막잖아요. 그래서 요 사이사이에 요 어린이와 요 어린이 요 사이에 서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수비를 설명드렸습니다. 여러분, 요 투수나 1루수나 2루수, 3루수 정할 때 서로 싸우지 말고요. 내가 한번 해볼게, 내가 투수 해볼게, 내가 1루수 해볼게 하면 서로 양보하면서 하면 좋습니다. 선생님이 좀 꿀팁을 하나 주자면, 공을 잘 잡는 어린이들일수록 어디에 있어야 된다? 외야수에 있어야 돼요. 공을 잘 잡는 어린이들이 여기 있어야 돼요. 수비 주로 이런 친구들. 그 다음에 또 1루수도 공을 잘 잡아야 돼요. 1루수도 왜냐면 모든 주자들은 1루로 가야 되잖아요. 나중에 알게 되지만 그래서 1루수가 공을 탁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유리합니다. 사실 이 투수를 서로 하려고 하는데 이 투수는 사실은 그렇게 막 잘하는 친구가 하지 않아도 돼요. 잘하는 친구들은 외야수나 1루수 하는 게 좋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이제 그 투수가 이제 공을 굴려가지고 이 상대편 공격하는 어린이가 발로 뻥 차면은 보통 이제 내야 쪽으로 많이 가요. 이렇게 내야 쪽으로 많이 가는데, 근데 외야수가 참 중요한 게 이게 빵 차가지고 이제 멀리 날아가잖아요. 근데 여기 딱 떨어지면은 이 어린이가 1루 지나서 2루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어린이가 딱 움직여가지고 이 날라오는 공을 뻥 차서 날라오는 걸 탁 잡잖아요. 그럼 이제 아웃이 되거든요. 요 타자가 아웃이 되는데 이 외야가 그 자주 오지 않는 기회, 자주 오지 않는 이 공을 자주 안 와요. 외야 쪽으로는 자주 안 오지만 요게 외야 쪽으로 한번 공이 가면은 대량 실점을 할 수 있어요. 우리 팀이 그러니까 상대 팀이 득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을 뻥 찼을 때 외야수가 공을 잘 잡아줘야 우리가 상대 팀이 득점하는 걸 막을 수 있는데 이 외야수가 공이 안 온다고 뭐 딴짓하고 있거나 집중하지 않고 있으면 안 돼요. 요거 딱 자주 오지 않는 그 기회를 잘 잡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잘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떻게 공격하고 득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투수가 이 공을 굴리는 거예요. 공을 튀기지 않게 공을 굴리는데 여기 보면 스트라이크 존이 있어요. 요 점과 요 사이가 스트라이크 존이에요. 만약에 공이 요렇게 가면 볼이에요. 볼이 몇 개가 되면 얘가 1루로 공짜로 가냐면 4개가 되면 나쁜 볼이 4개가 되면 얘는 그냥 차지도 않아도 1루로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을
잘 굴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트라이크 존으로 굴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스트라이크 존으로 굴려줘야 찰 수가 있어요. 물론 세게 굴려도 그건 됩니다. 자, 여러분이 공격할 때 이 어린이, 잠깐만요. 자, 여러분 이 어린이가 만약에 오른발잡이면은 어디에 서 있어야 될까요? 가운데? 아니면 왼쪽? 아이고 다시 신발이 벗겨졌네요. 이 어린이가 만약에 오른발잡이면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이쪽에 서 있어야 될까요? 그럼 어느 발에 맞게 될까요? 여기 서 있어야 될까요? 어딜까요? 가운데, 왼쪽, 오른쪽. 자, 오른발잡이 어린이는 왼쪽에 서 있어야 돼요. 약간. 그래야 오른발에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오른발로 공을 맞추기가 좋은 겁니다. 여기. 그런데 만약에 내가 왼발잡이다. 그러면 이 어린이는 어디서 서 있어야 돼? 그렇지. 오른쪽에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왼발을 이용해서 공을 굴러오는 공을 공이 굴러오겠죠? 그러면 왼발로 차기가 좋겠죠? 오른쪽에 있어야.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어야 왼발로 차기가 좋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오른발잡이는 왼쪽에 있어야 공이 굴러올 때 이 오른발로 차기가 좋은 거고요. 그 다음에 왼발잡이 어린이는 공이 굴러올 때 오른쪽에 있어야 왼발로 차기 좋습니다. 예,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이 공을 차는 타자 어린이는 공을 잘 선택해야 돼요. 공이 만약에 이렇게 나쁘게 온다. 이렇게 나쁘게 오는 건 차면 될까 안 될까? 안 되겠죠? 이렇게 나쁘게 오는 거 차지 않는 게 좋아요. 볼이에요. 볼 몇 개면은 그냥 1루로 갈 수 있다? 4개. 볼이 4개면 1루로 갈 수 있어요. 1루로. 자, 그래서 공을 굴리는데 만약에 스트라이크로 온다. 가운데로 잘 온다. 그럼 이 어린이는 차야 되겠죠. 자, 그래서 볼과 스트라이크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볼과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는 이렇게 제대로 오고 있는 건데 요 공 선택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공을 잘 찰 수가 있어요. 자, 이 타자 어린이가 아웃이 되는 경우를 좀 설명할게요. 공을 굴렸어요. 투수가 이렇게 공을 굴렸는데 이 어린이가 빵 찼어요. 차면 공이 이렇게 떴는데 땅에 떨어지지 않고 직접 잡으면, 수비수가 직접 잡으면 아웃이 됩니다. 이렇게 땅에 닿지 않고 내가 찼는데 붕 떠가지고 얘가 직접 잡으면 아웃이 돼요. 그러면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다음 타자가 나오면 되겠죠.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느 때 아웃이 되냐면 스트라이크와 파울 개수 모두 합쳐서 요게 3개가 되면 아웃이 돼요. 자, 그러면 스트라이크가 뭐고 파울이 뭔지 좀 설명해 볼게요. 스트라이크는 뭐냐? 얘가 공을 굴렸어요. 그래서 요 사이에 정확하게 들어왔는데 내가 안 찼어. 그러면 스트라이크예요. 또는 헛발질을 했어요. 헛발질을 해서 공이 그냥 여기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그럼 스트라이크예요. 그 다음에 이제 파울을 좀 설명할게요. 파울 규칙이 아주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파울은 뭐냐? 내가 투수가 공을 굴렸는데 빵 찼는데 여기 파울선이 있어요. 여기 파울선, 여기 파울선이에요. 여기 파울선 안쪽에 먼저 떨어지면 이렇게 팅 땅에 닿았어요. 그럼 파울이에요. 내가 찼을 때 붕 날라서 최소한 요 선을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야 안타가 됩니다. 내가 찼는데 요 파울선 안쪽 요 부분에 먼저 공이 닿으면 파울이에요.
이해됐나요? 자, 내가 찼는데 여기 먼저 팅팅팅 굴러서 갔어. 그럼 파울이에요. 그 다음에 공을 찼는데 여기 파울선, 아까 이게 무슨 선이라고 그랬죠, 선생님이? 아이고, 공이 커졌네요. 자, 요게 무슨 선이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요거, 요 선이 파울선이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요 선이 파울선이에요. 자, 요거 규칙 중요하니까 잘 들어봐요. 내가 공을 빵 찼는데 하늘로 떴어. 떴는데 요게 파울선 밖으로 날아가잖아요. 그럼 파울이에요. 파울입니다. 자, 또 공을 굴려줬는데 이쪽 빵 찼는데 이렇게 나갔어요. 그럼 파울이에요. 파울. 자, 그러면 이 경우는 또 어떻게 되느냐? 공을 굴렸는데 내가 빵 찼어요. 요거 넘어갔어. 파울선 요거 넘어갔고 근데 여기 딱 맞았어요. 여기. 내야에 맞았어요. 내야. 아까 내야라고 그랬죠. 내야에 맞고 땅에 맞았어요. 그 다음에 욜로 나가서 파울선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파울일까요? 안타일까요? 네, 이것도 파울이에요. 파울입니다. 내가 빵 찼는데 내야에 맞고 뭐 굴러가든 튕겨져 나가든 이렇게 나갔어요. 그러면 파울이에요. 자, 그러면 이거는 파울인지 안타인지 한번 보세요. 공을 굴렸어. 투수가 공을 굴렸는데 내가 빵 찼는데 일단 파울선 요거 파울 구역 여기 파울 구역을 넘어갔어요. 다행히 넘어갔어요. 잘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여기 외야에 탁 맞았어요. 여기 땅에 닿았어요. 땅에 맞고 여기 땅에 맞았어요. 빵 맞고 여기로 나갔어요. 이거는 파울일까요? 안타일까요? 이건 안타예요. 이건 안타. 그러면 어떻게 이해하면 돼요? 아, 내가 찬 공이 내야를 맞고 나가면 파울이에요. 내야를 맞고 땅에 맞고 나가면 파울이고 내가 찬 공이 외야를 맞고 나가면 안타예요. 내가 찬 공이 외야를 땅에 맞고 나가면 안타. 뛸 수 있어요. 일루로 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것도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헷갈리죠? 이게 야구가 규칙이 되게 복잡해요. 자, 공을 굴렸어요. 빵 찼어요. 땅에 닿지 않고 내야에서 밖으로 그냥 바로 나갔어요. 그럼 이거는 파울이다, 안타다? 예, 파울입니다. 땅에 안 닿았기 때문에 무조건 파울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공을 굴렸어요. 이어린이가 또 빵 찼는데 이번에도 땅에 안 닿고 붕 날아갔는데 이렇게 날아가서 요 파울선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뭐다? 이거는 파울이에요. 선생님 아까 외야로 나가면 안타라며요. 아니에요. 어떻게 나가면 안타냐면은 다시 한번 공을 굴렸는데 빵 찼어요. 외야의 땅에 맞고 나가면 안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나가면 파울이지만 외야의 땅에 맞고 여기 땅에 맞고 나가면 안타예요. 하지만 내야에서는 공을 굴렸는데 빵 찼는데 여기 맞고 이렇게 옆으로 나가면 이건 무조건 파울이에요. 자, 그러면 안타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안타는 뭐예요? 공을 굴렸을 때 빵 찼을 때 일단 요 파울 구역 보이죠? 여기 부채 모양. 파울 구역에 닿지 않고 일단 요 안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지고 굴러가야 돼요. 예, 직접 잡히면 아웃입니다. 내가 찬 공이 수비수가 직접 잡으면 무조건 아웃이고요. 내가 찬 공이 파울 구역을 넘어서 튕겨가지고 이렇게 가면 안타예요. 이렇게 탁 가면 안타예요. 이제 이게 튕겨서 잡았어. 아웃 아닙니다. 땅에 내가 찬 공이 튕겨서 잡아도 아웃은 아니에요. 빨리 뛰어야 돼. 일루로 빨리 뛰어야 돼요. 빨리 뛰어서 공보다 빨리 도착해야 돼. 이렇게 딱 잡기 전에 빨리 도착해야 돼요. 그건 조금 이따 이야기하고요. 자, 내가 찬 공이 붕 떠가지고 여기 탁 맞았어. 외야에. 이건 당연히 안타죠. 내가 찬 공이 붕 떠가지고 내야에 맞았어요. 이것도 안타예요. 내가 찬 공이 붕 떠서 얘가 잡을 뻔했는데 놓쳤어요. 여기서 팅 놓쳤어요. 이것도 안타예요. 놓치면 안타예요. 내가 찬 공이 얘 몸에 맞고 떨어졌어요. 이것도 안타예요. 자, 파울 다시 한번. 내가 찬 공이 떼구르르르 굴르면서 이 파울 구역의 땅에 닿았어요. 그럼 이건 파울. 파울. 그 다음에 내가 찬 공이
내야를 맞고 파울선 밖으로 나갔어요. 이거는 파울. 그리고 내가 찬 공이 그냥 붕 떠가지고 바로 나갔어요. 그것도 파울. 내가 찬 공이 붕 떠서 이렇게 또 밖으로 나갔어요. 땅에 닿지 않고. 이것도 파울. 자, 여러분 이해됐나요? 되게 복잡하죠? 예, 하면서 이해될 거예요. 자, 여러분, 스트라이크랑 파울 개수 합쳐서 몇 개가 되면, 3개가 되면 아웃이 됩니다. 원아웃. 예, 아웃이 됩니다. 그러니까 잘 차야 돼요. 집중해서.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볼이 4개면 이 투수가 공을 막 제대로 굴려주지 않아서 옆으로 굴린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통통통 이렇게 튀겨서 굴려줘도 볼이에요. 투수 잘 들어요. 공을 굴릴 때 통통통통 튀게 굴려줘도 볼입니다. 이렇게 옆으로 나가도 볼이고요. 여러분 볼은 안 차도 돼요. 볼이 몇 개면은 1루로 그냥 갈 수 있다. 볼은 4개. 4개면은 차지 않아도 1루로 갈 수 있어요. 예, 그 다음은 내가 안타를 쳤는데 아웃이 되는 경우를 좀 설명해 줄게요. 이 투수가 공을 이렇게 굴렸어요. 내가 빵 찼어요. 그래서 요 파울 구역도 넘어가고 그리고 수비수들이 잡지 않고 이렇게 굴러갔어요. 굴러갔는데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공 찼으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1루로 뛰어야 되는 거야. 1루로 이렇게 뛰어서 1루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1루에 여기 베이스가 2개 있을 거예요. 요 오른쪽에 있는 베이스를 밟아요. 왜냐하면 부딪히지 말라고 이렇게 베이스가 2개 있거든요. 그래서 바깥쪽 거를 밟으면 되는데 자, 아웃이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공을 찼는데 달려가는데 요 1루에 도착하기 전에 얘가 잽싸게 와서 공을 잡았어요. 나는 계속 달려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공을 팍 던져가지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요 빨간 1루를 밟기 전에 이 공이 먼저 얘가 탁 잡잖아요. 그럼 아웃이 돼요. 그러니까 공이 먼저 도착하면 아웃이다. 그러니까 빨리 뛰어야 되겠죠. 내가 여기서 투수가 공을 굴려주면 빵 차고서 빨리 가야 되겠죠. 공이 오기 전에. 그러면 공이 먼저 오면 아웃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투수가 공을 굴려줬어요. 내가 빵 찼는데 여기 넘어가지고 땅 튀어서 안타야. 근데 얘가 이렇게 튕기고 잡았어요. 이건 아웃 아니라고 그랬죠. 땅에 튕기면 이제 사는 거예요. 근데 빨리 가야 돼요. 1루로 빨리 가야 되는데 얘가 공을 잡은 애가 공을 갖고서 직접 와가지고 내가 가고 있는 중간에 잠깐만요. 가고 있는 중간에 여기 달리고 있는데 얘가 직접 와서 나를 이렇게 터치를 해. 이 어린이가 공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나를 딱 태그라고 해요. 태그. 터치를 하면 아웃이 돼요. 직접 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나를 딱 건드리면 아웃이 되는데 이러면 또 아웃이 아니에요. 뭐냐? 어떤 애들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막 1루로 달려가고 있는데 얘가 공을 잡았어. 달려가고 있는데 이 공을 던지면 어디로 던져야 돼? 1루 수비수한테 던져야 되는데 공을 이 타자한테 던져요. 맞추려고. 맞추면 아웃 아닙니다. 맞추면 아웃 아니에요. 맞아도 계속 뛰세요. 아웃 아니에요. 맞춘다고 피구처럼 아웃되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하면 안타였어도 아웃이 되는 경우는 뭐다? 내가 공을 빵 찼어도 안타인데 내가 도착하기 전에 공을 잡은 어린이가 1루 수비수한테 딱 전달하면 아웃이 되고요. 아니면 공을 갖고 있는 어린이가 직접 타자를 태그하면 이렇게 갖고 와서 태그하면 아웃이 됩니다. 자, 그러면 타자가 아웃되는 경우 내가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공을 찼는데 붕 날아갔는데 땅에 튀기기 전에 얘가 딱 잡았어. 찼는데 붕 날아가서 얘가 잡았어요. 직접 잡히면 아웃되고요. 그 다음에 또 얘가 공을 굴렸는데 찼는데 안탄데 내가 달려가는데 얘가 공을 1루 수비한테 1루수 던져서 공이 먼저 도착하면 아웃.
그리고 내가 달려가고 있는데 이 어린이가 공을 갖고서 직접 와서 나를 건드리면 아웃.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웃되는 경우가 뭐였어요? 스트라이크, 파울 합쳐서 3개가 되면 아웃이에요. 그 외에는 다 안타예요. 공을 굴려서 내야의 땅에 닿고 얘가 잡아도 안타예요. 뛰어야 돼요. 빨리. 빨리 1루로 뛰어야 돼. 1루로 뛰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공을 굴렸는데 내가 빵 찼는데 얘가 잡았다가 떨어뜨렸어요. 그것도 안타예요. 뛰어야 돼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1루로. 자, 그러면 이제 득점하는 과정을 좀 설명하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이 어린이가 안타를 쳐서 1루에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 공을 굴렸어요. 공을 굴리면 이 어린이가 또 공을 빵 차서 이 안타가 됐어요. 안타가 됐어요. 팅 튕겨가지고 이렇게 굴러왔어요. 이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루에 있던 어린이 가만히 있어요? 아니죠. 2루로 뛰어야 되겠죠. 2루로 뛰는데 이 어린이가 잡아서 여기 던져서 도착하기 전에 빨리 여기에 도착해야 되겠죠. 2루에. 요 베이스, 2루 베이스를 밟아야 돼요. 그래서 사람이 먼저 도착하면 세이브. 그럼 이 어린이도 차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아니죠. 1루로 빨리 갔어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1, 2루가 됐어요. 1, 2루. 자, 또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와서 여기서 대기하고 있던 타자가 와서 이제 준비하죠. 또 공을 굴렸어요. 공을 굴려서 또 빵 찼어요. 그래서 공이 이렇게 굴러가서 사이로 갔어요. 그럼 2루와 1루에 있는 어린이는 어떻게 해야 돼? 당연히 열심히 뛰어야 되겠죠. 여기 2루에 있던 어린이는 3루로, 1루에 있던 어린이는 2루로 빨리 뛰어야 돼요. 타자는 당연히 1루로 빨리 뛰어야 돼요. 공보다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공이 먼저 도착하면 아웃인데, 자, 여기 봅시다. 이 어린이가 도착하기 전에 만약에 어떤 어린이가 이렇게 던졌어요. 던졌는데 이걸 잡긴 잡는데 베이스 요 발을 잘 보세요. 잡긴 잡았는데 요 발이 베이스에 안 밟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들어오면 세이브예요. 어떻게 잡아야 돼? 요 베이스를 밟고서 이렇게 베이스 밟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베이스를 밟고 잡아야 돼요. 그래야 얘가 들어와도 아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근데 얘가 이제 세이브라고 합시다. 설명을 위해서. 세이브에 지금 3루까지 왔어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타자가 이제 여기 대기 구역에 또 일로 오겠죠. 다음 타자가 이렇게 왔다고 칩시다. 이렇게 이제 다음 타자의 이 어린이가, 자, 이 어린이가 이제 다음 타자 공을 굴렸어요. 공을 굴렸는데 공을 빵 찼어요. 빵 차서 또 굴러가서 또 이렇게 굴러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얘는 무조건 1루로 뛰어야 되겠죠. 이 어린이는 2루로 뛰어야 되고 이 어린이는 3루, 3루에 있던 어린이는 홈으로 뛰어야 돼요. 방향을 바꿔볼까요? 이렇게 홈으로 뛰어야 돼요. 그럼 이제 각자 열심히 뛰어서 도착을 하겠죠. 이 어린이는 이쪽, 이 어린이는 이렇게 한 루씩 진출을 해요. 자, 이렇게 홈으로 들어오면은 득점 1점이 됩니다. 1점.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홈으로 들어온 어린이가 직접 점수를 올리세요. 1점을. 그리고 자기 위치로 가면 돼요. 알겠죠?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1루, 2루, 3루 지나서 홈으로 들어오면 득점이다. 그리고 여러분 주의할 점은 반드시 베이스를 밟아야 돼요. 홈으로 들어올 때도 요 홈베이스 밟아야 득점이 되는 겁니다. 밟지 않고 그냥 지나가면 득점이 안 돼요. 자, 여러분 이 주루 플레이 좀 잠깐 설명할게요. 지금 보다시피 지금 1루에 주자가 있어요, 없어요? 1루. 1루에 주자 없죠. 2루에는 주자가 있죠. 이어린이 주자가 있고 1루에는 없습니다. 자, 공을 굴렸어요. 공을 굴려서 얘가 빵 찼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공이 이렇게 굴러갔습니다. 굴러갔어요. 굴러갔으면 안타죠. 그럼 얘는 뛸 수 있다, 없다? 뛸 수 있죠? 뛸 수 있는데, 그리고 이 공을 찬 타자는 얼른 뛰어야 되겠죠, 1루로. 당연히 1루로 뛰어야 되고, 이 2루 주자는
뛰어야 될까요? 안 뛰어야 될까요?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돼요. 여기에 지금 아까 이 공을 차기 전에 얘가 공을 차기 전에 여기에 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1루에 이렇게 이게 주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어요. 그러면 공을 얘가 찼는데 얘가 잡았어요. 땅볼을 잡았어요. 그런데 얘가 달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어린이가 태그아웃 시킬 수 있죠. 이렇게 태그아웃 시킬 수도 있고요. 만약에 태그아웃 시키지 못했어. 그래서 이렇게 지나갔어요. 다행히. 그런데 얘가 이 공을 던져서 아웃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어린이, 2루에 있던 어린이는 안 뛰어도 되는 거예요. 왜냐? 여기에 1루에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안 뛰어도 돼요. 만약에 그런데 1루에 주자가 있었어. 자, 다시 다른 상황이에요. 1루에 주자가 있었어요. 얘가 공을 굴렸어요. 투수가 공을 굴려서 빵 찼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갔어요. 이렇게 붕띵 뛰어서 파울 구역은 넘어가고 이렇게 굴러갔어요. 얘는 안 뛰어도 될까요? 무조건 뛰어야 돼요. 왜? 1루 주자가 오기 때문에 1루 주자가 오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뛰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주자가 두 명이 같이 있으면 둘 다 아웃돼요. 여기에 주자가 두 명이 같이 있으면 둘 다 아웃입니다. 그래서 내 전에 있는 그러니까 2루 주자면은 1루에 주자가 있으면 뛰어야 돼요. 만약에 근데 1루에 주자가 없어. 주자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는 거야. 왜?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 자, 그럼 여러분 3루에 주자가 이렇게 있었어요. 3루에 주자가 있었는데 1루에 주자가 있었어요. 1루에 투수가 공을 굴렸어요. 빵 찼어요. 공이 이렇게 굴러갑니다. 이렇게 굴러가서 이렇게 넘어가서 얘가 잡았어요. 땅볼로 잡았어요. 이 1루에 있던 주자는 뛰어야 된다, 안 뛰어야 된다? 뛰어야죠. 왜냐? 타자가 오니까 당연히 여기 있던 1루 주자는 2루로 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있는 3루 주자는 홈으로 뛸까요, 말까요? 안 뛰어도 됩니다. 왜냐? 여기에 주자가 없었잖아. 지금 요 상태였죠? 요 상태였어요. 지금 요 상태에서 2루에 주자가 없었기 때문에 3루 주자는 안 뛰어도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만약에 뛰었다. 얘가 이제 다시 한번 공을 빵 찼는데 여기 넘어가고 얘가 잡았어요. 얘는 무조건 뛰어야 되죠. 타자가 있기 때문에 뛰었어요. 얘도 뛰는데 얘가 만약에 뛰었다. 안 뛰어도 되는데 여기 오는 애가 없잖아요. 2루에서 오는 애가 없잖아요. 만약에 뛰었다. 얘가 홈으로 공을 던져요. 그러면 홈에 공이 먼저 도착하면 여기 수비가 없는데 포수가 없어요. 홈에 공이 먼저 도착하면 여기 주자보다 먼저 도착하면 얘는 아웃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현명한 선택은 어떻게 해야 돼? 여기서 뛰면 안 됐었죠? 그쵸?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내 전에 우리 팀 주자가 없으면 뛰어도 되고 안 뛰어도 되는데 뛸 수 있으면 또 뛰어도 돼요.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런 상황이 주자 1루, 3루에 주자가 있어요. 공을 굴렸는데 뻥 찼어. 그런데 이게 붕 날아가지고 여기 떨어졌어요. 이렇게 꽝 떨어졌어요. 그러면 당연히 1루 주자 어때요? 뛰어야 되겠죠? 타자가 오니까 뛰어야 됩니다. 얘는 뛰어야 돼요. 가야 돼. 타자도 가야 돼요. 얘는 뛸까요, 말까요? 물론 여기에서 2루에서 오는 사람이 없어서 안 뛰어도 되지만 뛸 수 있죠? 왜냐? 얘가 잡았다고 칩시다. 공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못 던져요. 멀어서. 그러니까 얘는 부지런히 뛰어서 득점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리할 때 뛰는 거야. 여기 이전에 주자가 없으면 이렇게 요런 상태예요. 3루 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2루에 주자가 없어. 그러면 내가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는데 유리할 때는 뛰고 불리하면 뛰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플라이아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플라이아웃. 자, 우리 투수가 공을 굴렸어요. 공을 굴려서 이 어린이가 이 공을 빵 찼는데
아주 높이 떴어요. 쭉쭉 외야로 날아갑니다. 외야로 날아가는데 안탄 줄 알고 이 어린이들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뛰기. 2루에 있던 어린이 뛰기 시작했고 3루에 있던 어린이 뛰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수비수, 요 수비수가 이 뜬 공을 땅에 닿기 전에 직접 딱 잡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플라이 아웃이 됩니다. 그러면 이 타자는 아웃이 돼요. 공을 찬 사람은 당연히 아웃이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주자, 2루에 있던 주자, 달릴 주자예요. 이 주자는 빨리 다시 돌아와야 돼. 못 뛰어요. 플라이 아웃일 때는 못 뛰게 돼 있어요. 근데 이 2루 주자, 3루 주자는 플라이 아웃이 아닌 줄 알고 뛴 거잖아요. 어쨌든 얘가 공을 직접 잡았어요. 그럼 이제 타자는 아웃된 플라이 아웃인데 얘는 빨리 2루로 돌아와야 돼. 얘도 빨리 3루로 돌아와야 돼요. 만약에 얘가 뛰다가 여기까지 왔어. 얘도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이 어린이가 공을 잡고서 던져가지고 요 이루수한테 던져서 얘가 탁 잡았어. 그러면 이 2루에 있던 주자는 아웃이 돼요. 돌아오기 전. 얘가 빨리 돌아와야 되거든. 다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 전에 공을 얘가 이렇게 던져서 여기 딱 잡으면 얘는 아웃이 돼요.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또 다시 돌아가야 되잖아요. 플라이아웃일 때는 뛸 수 없으니까 돌아가는데 얘가 또 공을 던져가지고 여기 탁 잡잖아요. 여기 도착하기 전에. 그럼 얘도 아웃이 돼요. 그쵸? 그러니까 플라이아웃은 잘 살펴야 돼요. 플라이아웃 한 번만 또 더 설명해 볼게요. 투수가 공을 굴렸어. 지금 상황은 2루에만 주자가 있다고 치겠습니다. 2루에만. 공을 굴렸어요. 얘가 뻥 차서 높이 떴어. 쭉쭉 날아가서 이 2루에 있는 어린이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달리기 시작했는데 얘가 직접 탁 잡았어. 그러면 누구는 아웃? 타자는 당연히 아웃입니다. 근데 이 2루에서 3루로 뛰는 어린이 빨리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얘가 던졌어요. 던졌는데 공이 먼저 도착하면 베이스를 밟고 공을 받으면 얘는 아웃이 돼요. 이렇게 아웃. 그런데 공을 던졌는데 공이 도착하기 전에 얘가 다시 베이스를 딱 밟으면 그리고 공이 나중에 도착하면 이 2루 주자는 세이브 됩니다. 삽니다. 자, 어쨌든 플라이 아웃이 되면 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주자들은 무조건 그냥 주자들은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돼요. 투수가 공을 굴렸을 때 우리 편 아이가 찬 공이 떴냐 안 떴냐를 잘 판단해야 돼. 이거 플라이 아웃 될 것 같다 하면 안 뛰어야 돼요. 그런데 또 이런 게 있어요. 빵 찼는데 플라이 아웃이 될 것 같아서 안 뛰고 있는데 얘가 잡을 줄 알았는데 또 잡다가 놓쳤어. 이렇게 잡다가 팅 놓쳤어요. 그러면 빨리 뛰어야 돼요. 물론 여기에 주자가 없으면 1루에 주자가 없으면 안 뛰어도 되죠. 그런데 여기에 주자가 이렇게 있다고 쳐봅시다. 자, 1루에 이렇게 주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다시 한번. 공을 굴렸어요. 빵 찼는데 높이 떴어. 플라이아웃이 될 줄 알았는데 얘가 잡다가 놓쳤어요. 그러면 뛰어야 돼요. 뛰어야 됩니다. 얘도 뛰어야 돼요. 잡다가 놓쳤으면 뛰어야 돼요. 빨리 도착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설명 안 할게요. 너무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힘드니까. 자, 여러분 플라이아웃 규칙 알겠죠? 플라이아웃 되면 뛸 수 없다. 빨리 돌아와야 된다. 돌아오기 전에 공이 먼저 도착하면 아웃이 된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설명할 게 있는데요. 여러분 이 공을 투수가 굴렸잖아요. 요거 차기 전까지는 요 주자들은 베이스에 발을 붙이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요걸 이렇게 공을 굴리기 전에 이렇게 좀 떨어져 있어. 3루에 빨리 도착하려고 미리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이렇게 굴리면 안 돼요. 이걸 이제 베이스 플레이라고 하는데 야구에서는 실제로 이렇게 해요. 그런데 초등학교 반야구에서는 그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공을 굴려서 차기 직전까지 이 타자가 공을 차기 직전까지는 베이스에 발이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2루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투수가 공을 굴렸어요. 이어린이가 공을 빵 찼는데 굉장히 또 멀리 날아갔고, 그 다음에 공을 못 잡는 쪽으로 이렇게 갔어요. 그러면은 이 어린이는 빨리 1루로 가겠죠. 1루로 갔는데도 얘가 공을 못 잡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갔는데 못 잡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2루까지 뛰는 거예요. 2루까지 이렇게. 2루까지 뛸 수 있어요. 2루타까지. 5학년들은 2루타까지 인정하겠습니다. 우리 2루타까지 할 수 있다. 4학년들은 무조건 1루타. 4학년에는 원래 반야구는 없는데 선생님이 4학년 담임할 때는 3학년이나 4학년은 무조건 1루타만 인정했거든요. 그런데 5학년은 2루타까지 인정합니다. 6학년은 3루타까지 인정하면 되는데 그건 담임 선생님께서 결정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 지금 주자 1루, 2루에 주자가 있어요. 자, 얘가 이 타자, 얘가 공을 굉장히 잘 차는 애야. 자, 투수가 공을 굴렸어요. 빵 차가지고 2루타가 됐어요. 그럼 얘는 2루까지 뛸 수 있겠죠. 뛰어야 돼요. 그럼 얘도 뛰어야 되겠죠. 이렇게 뜁니다. 그런데 얘가 여기까지 도착했는데 이 아이와 이 아이가 안 뛴다 또. 그럼 얘는 뛸 수 있다 없다? 못 뛰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아웃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우리 편이 공을 되게 잘 찼다. 자, 원래는 이렇게 있었죠. 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편이 공을 이제 투수가 굴렸는데 공을 뻥 차서 되게 멀리까지 찼다. 그러면 이거 2루타다 판단하고서 어떻게 해야 돼? 쭉 가서 빨리 또 홈까지 와야 되겠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2루로 가고 3루로 뛰어야 되겠죠. 얘는 찼으니까 1루로 갔다가 2루로 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생각하지 않고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홈에 들어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점수판에 가서 자기가 점수를 직접 올려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공격에 대해서 득점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이제 수비를 좀 설명을 해 줄게요. 자, 우리 수비할 때 이렇게 유어린이 여기 삼루수한테 가서 이야기 나눠. 여기 이야기 나눠요. 여기도 여기 가서 이야기 나누고 있어요. 여기도 얘도 이야기 나눠. 이렇게 이야기 나눠요. 자, 이러면은 수비 잘하는 걸까요? 아니죠. 이 두 명은 마치 한 명처럼 돼요. 어떻게 하면 되죠? 예, 떨어져 있어야 되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잠깐 여기 썼나요?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수비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붙어 있으면 안 됩니다. 떨어져 있어야 돼. 그래야 공을 차도 여기로 가면 얘가 잡고, 여기로 가면 얘가 잡고, 여기로 가면 얘가 잡고, 여기로 가면 이렇게 빈틈없이 수비를 하려면 적당히 떨어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어린이들도 너무 심심해 앞에서 구경할래 이렇게 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예, 안 돼요. 만약에 이 어린이가 공을 이렇게 뻥 차가지고 이렇게 장타를 치잖아요. 그럼 이거 2루타 돼요. 여기 딱 날아가서 여기 뒤에 떨어지는 경우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야수들은 공이 잘 안 와요. 공이 잘 안 오는데 한 번, 그 멀리 차는 거 한 번이, 한두 번이 있을 거야. 그걸 잡아줘야 돼요. 그걸 잡아줬을 때 잘하는 거예요. 자, 수비수들은 모여서 이야기 나눈다? 아닙니다. 모이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진 수비, 후진 수비가 있는데 이 어린이, 타자 어린이가 좀 공을 잘 찬다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로 이렇게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뒤로 물러나야 돼요. 이렇게 뒤로 좀 물러나서 수비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어린이가 힘이 좀 약하다, 좀 공을 잘 못 차는 것 같다 하면 어떻게 해야 돼? 전진 수비를 해줘야 돼요. 이렇게 전진 수비, 전진 수비, 이렇게 전진 수비 이렇게 그래야 수비하기가 좋겠죠. 지금 전진 수비, 후진 수비를 해줬어요. 말해줬어요. 그 다음에 수비할 때 미리 생각하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미리 생각하는 거. 얘가 이제 공을 굴렸어요. 타자가 공을 뻥 차고 공이 이렇게 탕 튀어서 일로 갔어요. 얘는 뛰기 시작하겠죠. 여기 1루에 있다가
예, 이 어린이는 1루에 있다가 2루로 뛰겠죠? 그럼 얘는 타자는 1루로 뛰겠죠? 그래 땅 안타가 됐는데 얘가 딱 잡았어요. 자, 이 어린이 어디로 던져야 될까요? 1루로 던져야 될까요? 2루로 던져야 될까요? 그렇죠. 2루로 던져야죠. 가까운 쪽에 던져야 유리하죠. 그리고 2루 주자를 아웃시키는 게 상대방이 득점하는 걸 더 잘 막을 수 있어요. 괜히 멀리 있는 1루로 던질 필요 있다 없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멀기 때문에 공이 도착하기 전에 1루 주자는 여기 도착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얘는 어디로 던져야 돼? 2루 수비한테, 2루수한테 던져야 되죠. 그래야 얘가 아웃이 되죠. 그러니까 미리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수비할 때 공을 잡으면 어디로 던질 것인가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자,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돼요? 3루에 있고 1루에 있어요. 얘가 공을 굴렸어요. 빵 찼어요. 이 어린이가 빵 찼는데 공이 이렇게 굴러갔어요. 이렇게 팅팅 굴러갔어요. 그럼 얘는 뛰겠죠? 얘도 뛰겠죠? 얘는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죠. 이 어린이는 뛰면은 여기로 빨리 던져야 되겠죠. 공이 먼저 들어오면 아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자, 이렇게, 아이고, 공이 이렇게 갔어요. 얘가 잡았어요. 얘는 일로 뛰겠죠. 타자는 1루로 뛸 거고, 얘는 2루로 뛸 거예요. 근데 얘는 뛸 수도 있고 안 뛸 수도 있는데 얘가 안 뛰고 있다. 그럼 멈추고 이 어린이는 어디로 던져야 돼? 1루는 너무 멀어. 어디로 던져야 돼? 2루로 던져야 되겠죠. 그래야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2루로 던지는 동안 얘는 또 뛸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그냥 안 던지는 것도 방법이 돼요. 왜냐면 여기 1루 던지는 순간 얘는 뛸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 얘 아웃시키고 여기 멀잖아요. 던지기 어려워요. 그래서 판단을 미리 하고 있어야 됩니다. 야구 선수들이 생각하면서 야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꽤 오랜 시간 설명했는데 힘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루수, 2루수, 3루수 수비하는 방법을 좀 알려줄 건데요. 이 1루수, 2루수, 3루수 이렇게 꼭 베이스에 붙어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꼭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에요. 있지 않아도 돼요. 여기 특히 2루에 주자도 없어. 1루에도 주자 없어. 약간 이렇게 띄어서 수비를 해주는 게 좋아요. 이렇게 사실은 1루수는 있어도 되는데 1루 수비도 이쪽에서 수비하고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공을 빵 찼잖아요. 그럼 요로 가는 경우 1루수가 직접 잡아서 공을 가지고 와서 아이고, 공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베이스 밟으면 아웃되거든요. 이해되죠? 그러면은 이제 근데 이제 보통 1루에 타자들이 빨리 가니까 1루수는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2루수는 이렇게 붙어 있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떨어져 있어도 돼요. 3루수도 떨어져 있어도 돼. 약간 여기서 약간. 왜냐하면 투수가 공을 굴렸는데 이 어린이가 빵 찼어요. 빵 찼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 많거든요. 이렇게. 만약에 근데 여기 이렇게 있었어 봐. 그러면 이렇게 지나가게 되잖아요. 그럼 안타가 돼요. 그래서 약간 떨어져 있어도 됩니다. 그럼 어느 때 붙어 있어야 되느냐? 어느 때? 2루에 주자가 있으면 2루에 주자가 있으면 붙어 있어도 되겠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2루에 주자가 있어도 붙어 있지 않아도 돼요. 자, 무슨 말이냐? 공을 굴렸어요. 빵 찼어요. 그래서 1루 굴러갔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잡아서 1루에도 주자가 있다고 쳐봅시다. 1루에도 주자가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2루 주자는 무조건 뛰어야 되잖아요. 다시 한번 공을 얘가 빵 찼어요. 그래서 여기 넘어가고 안타가 되는데 이게 잡았어. 그러면 직접 공을 들고서 3루 베이스 밟으면 2루 주자 아웃이 돼요. 그런데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베이스에 붙어 있으면 빵 찼을 때 지나가면 2루 주자 아웃시킬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떨어져 있다가 공이 이제 굴러와서 빵 찼는데 일로 갔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갔어요. 나한테 안 왔어.
안 왔으면 빨리 3루로 가서 베이스를 밟고 받을 준비를 하는 거야. 왜냐? 2루 주자가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2루 주자 오면 얘가 잡았어. 투수가 잡았어요. 그러면 투수는 어떻게 하겠어? 3루로 던질 수 있죠. 3루로 이렇게 던지면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수비하고 있다가 나한테 공이 안 오면 얼른 가서 베이스를 밟고 공을 받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론 이 공을 잡은 투수가 1루로 던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여기 달리고 얘가 달리겠죠. 타자가 공을 치고 다시 공을 굴렸는데 타자가 공을 찼어요. 이렇게 굴러가서 얘가 잡았어요. 얘가 이제 뜁니다. 그러면 투수가 판단하는 거야. 3루 쪽으로 던지느냐, 1루 쪽으로 던지느냐가 판단하겠죠. 1루로 던질 수도 있고 3루로 던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1루 수비수도 어떻게 하고 있어도 돼요. 사실은 여기 약간 띄어져서 수비하고 있다가 공을 타자가 찼는데 이렇게 찼어. 그럼 공이 나한테 안 왔네? 빨리 1루 가서 수비해야지. 이렇게 밟고 있으면 돼요. 그럼 얘가 달려가면 얘가 던지면 딱 아웃시킬 수 있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지금 강조하는 건 뭐냐? 1루수, 2루수, 3루수가 베이스를 밟고 있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수비를 하고 수비를 하다가 나한테 공이 안 오면 잽싸게 가서 공을 잡을 준비를 한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이 꽤 긴 시간 동안 반려구 하는 그 방법, 규칙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근데 이거 다 이해 못해도 괜찮아요. 예, 하면서 배우게 돼요. 자, 근데 내가 좀 욕심이 있다 하는 친구는 영상을 좀 잘 봤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요거 좀 잘 알고 게임에 참여하면 더 좋습니다. 그래도 몰라도 요거 다 이해하지 못했어도 차차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주눅 들지 말고 신나게 하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공을 잘 차고 잘 잡고 그리고 잘 던져주는 거 그거를 좀 소개할게요. 예, 수고하셨습니다.